이제 추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에도 고유의 시간이 찾아왔죠. 하지만 프론트는 아닙니다. 그들의 시간이 찾아왔고 이제 또 달려나갈 2025년의 로스터를 만들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이 찾기 귀찮은 내용과 하나하나 알아보기 귀찮은 내용을 다루는 게 일이니까요. 해서 이번 영상과 다음 주 영상은 FA 시리즈로 준비를 하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2025 시즌 FA 구조와 이슈에 대한 내용과 다음 영상은 2024-25 핫스토브 매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개 영상을 보고 나면 이번 시즌 스토브 리그에 대한 전반적인 메타 파악이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첫 이야기, 메이저리그 FA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메이저리그 FA 시스템과 메타를 이해해 볼까요? FA 시스템부터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LB는 셀러리 캡, 즉 연봉 상한선이 있는 리그인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럭셔리 텍스, 사치세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죠. 각 구단은 해마다 사무국이 지정한 연봉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2025년에 연봉 상한선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5년 메이저리그의 사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한도 2억 4.100만 달러, 2차 한도 2억 6.100만 달러, 3차 한도 2억 8.100만 달러, 4차 한도 3억 100만 달러. 이는 2022년부터 26년까지의 노사협정에 따라 설정된 금액으로 2025년부터는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벌칙 규정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한도마다 부과되는 사치세가 다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1차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20% 사치세를 지불합니다. 2차 한도, 1차 한도 추가분에 대한 세율의 추가로 2차 한도 추가분에 대해 32% 세금을 지불합니다. 3차 한도, 이전 단계의 세율의 추가로 3차 한도 추가분에 대해 62.5% 세금을 지불합니다. 4차 한도, 4차 한도 추가분에 대해 80% 세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거기다 추가 벌칙이 있습니다. 추가 금액에 따라 드래프트 지명권이 하락하거나 국제 아마추어 자유계약 선수 계약금 제한 등의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반복 초과 시 누적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속해서 사치세를 초과한 구단은 초과한 횟수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죠. 주요 포인트는 각 한도별로 누적이 아니라 초과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부여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만약 LA 다저스가 4차 한도인 3억 100만 달러를 초과한 3억 1천만 달러의 로스터를 구성했다고 가정한다면 총 사치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만 달러 플러스 640만 달러 플러스 1.250만 달러 플러스 800만 달러를 더한 총 사치세는 약 2.690만 달러가 됩니다. 엄청난 금액을 사치세로 지급해야 하는 거죠. 1년에 2.690만 달러면 엘리트 선발 투수 한 명이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죠. 거기다 만약 2년 연속이 넘는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또 추가로 프로야구 시스템의 핵심인 드래프트권이 누락되거나 순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치세는 소프트한 셀러리캡 제도이지만 결코 소프트하다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프로야구는 머니게임입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이 유닛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의 돈 관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야구 구단들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저 정도 돈을 쓰고 로스터 빵빵하게 만들 수 있으면 저 정도 가만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제 MLB 구단들의 수익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2024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지난해 2023년이 영업이익에 대한 포브스의 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2023년 수익을 가장 많이 얻은 팀은 뉴욕 양키스로 6억 7.900만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다저스로 5억 5.900만 달러였고 그 뒤로 컵스, 보스턴, 애틀랜타, 필리스 등 확실히 연고지 시장성이 뒷받침되어 주면서도 역사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팀들이 높은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소득인 영업이익을 보면 달라집니다. 양키스의 영업이익은 200만 달러였고 다저스는 2.600만 달러, 그 뒤로 컵스 6.800만 달러, 보스턴 6.200만 달러, 브레이브스 6.6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가장 적었던 영업이익은 매출로 적자였는데 2억 9.200만 달러의 적자가 있었고 샌디에이고가 다음으로 1억 1.100만 달러의 적자가 있었습니다. 빡세죠. 반면 가장 좋았던 팀은 오리올스로 9.900만 달러, 다음 시애틀로 7.600만 달러, 그리고 다음으로 템파베이, 피츠버그가 6.8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마켓의 팀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스몰마켓이나 미들마켓의 구단들이 돈을 더 잘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유는 뭘까요? 영업이익이 적고 많음에 따라 씀씀이가 다르기에 구단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야구 구단의 지출 비용이 평균 55% 이상이 선수 연봉입니다.
즉 양키스나 매츠 같은 팀들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많은 지출을 했다는 이야기죠.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 고려하면 4치세 라인을 어기고 지키는 게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컵스나 시애틀, 레드삭스 같은 팀의 팬들이 요즘 계속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도 구단주, 너 돈도 잘 버는데 왜 돈 안 쓰냐, 가 그냥 떼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안 쓴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MLB는 산업 구조가 로스터 구성이 훨씬 적은 NBA나 로스터 구성은 더 많지만 수익 구조가 더 좋은 NFL에 비해서 돈을 더 못 버는 것이 맞기에 4치세 라인을 어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024년에 대략 20% MLB 전체 매출 증가가 있었다는 자료도 보고되고 있기에 2025년에는 조금 더 나은 살림살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까지 구조를 파악해보면 요즘 FA 시장의 가장 큰 화두인 디퍼드 계약이라는 게 왜 불공정 거래이다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디퍼드 계약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퍼드 계약의 가장 불합리한 이유는 디퍼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팀이 한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구단 매출 구조로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디퍼드 계약, 즉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뜻은 앞으로도 우리 구단은 돈 잘 벌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몇몇 인기 구단을 제외하곤 채택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략 보더라도 순수 매출 자체가 높은 상위 10개 정도의 팀에서만 덜 리스키하게, 그리고 유기적으로 디퍼드 계약의 조건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게 다저스이고요. 프리드먼이 똑똑하다고 해야겠죠. 워낙 템파베이 시절부터 시스템의 간극을 활용한 비즈니스를 잘하는 양반이라 다저스에서 그 간극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근데 어쨌든 나중에 연봉을 어차피 다 지급해야 하는 거 똑같으니 결국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매출보다는 영업이익과 사치세를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디퍼드 계약을 하면 1년 연봉 AAV가 절감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오타니의 실제 연봉은 $7천만. 그런데 오타니의 경우 디퍼드 97%, 즉 6.800만 달러에 지금 유예를 했습니다. 즉 1년에 찍힌 AAV는 대략 4.600만 달러로 잡히죠. 워낙 본 계약 자체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보니 AAV 자체도 높게 잡히죠. 하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죠. 어쨌든 디퍼드 계약은 당장의 1년치 4치세 라인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로스터를 운영하는 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로스터를 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게 되죠. 거기다 말 그대로 지금 유예이기 때문에 대출과도 같은 것이라 당장의 현금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실세를 조정하여 단기이익의 손익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장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돈을 잘 버는 인기 구단만이 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인데, 그 계약 조건이 또 압도적 단기 효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좋은 선수를 대거 영입하고 좋은 성적을 지속적으로 내므로써 구단의 수익 구조를 올릴 수 있는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 또한 다저스가 예시인데, 2024년 다저스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최대 58%까지 상승했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2023년에 얻었던 매출이 5억 5.900만 달러였으니 끌어올렸다는 뜻이죠. 오타니 계약 금액은 3년이면 다 뽑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다 우승까지 했으니 내년도 인기가 더욱더 올라갈 것은 불보듯 뻔하기도 하고요. 쭉 이야기를 써내려가다 보니 약간 다저스 저격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다저스가 비즈니스 측면에서 구단을 정말 잘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바로 이번 스토브리그 메타이기도 할 겁니다. 즉 다저스의 구단 운용이 MLB 구단들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물론 오타니라는 초예외적인 인물로만 가능한 사업 모델이라 다른 팀들도 이런 로스터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슈퍼팀의 성적을 증명해 보이고 거기다 매출 증가까지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에 양키스, 매츠 등 돈 좀 만진다 하는 구단들도 빅네임을 추가적으로 영입해 슈퍼팀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 노사협정에서 디퍼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까진 분명 슈퍼팀이 메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다저스는 2020년 대신 악의 제국을 탄생시켰고, 이제 그 악의 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타 구단들의 연비 대결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선수들에게 이 디퍼드 계약을 얼마나 잘 받아낼 수 있는가는 이제 프론트의 협상 능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결국은 돌고 돌아 프론트의 비즈니스 실력에 따라 구단의 로스터가 달라지는 건 똑같다고 볼 수도 있기도 하네요. 그래서 다가올 2025 시즌 다저스의 대항마로 슈퍼팀을 만들 수 있는 팀은 어디인가를 본다면 우선은 매츠와 양키스입니다.
2025 시즌을 준비하는 현 상황에서의 매츠와 양키스의 셀러리 캡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매츠는 1억 4.200만 달러로 자유롭게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태죠. 양키스도 현재 1억 9.200만 달러로 자유롭게 영입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두 팀 다 이 금액은 26명 중 7만을 고려한 금액이기에 나머지 로스터를 구성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영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저스의 대항마가 되기에는 부족하지 않긴 합니다. 또 두 팀 다 기본적인 매출 금액이 받쳐주는 팀이기에 부담이 조금 더 덜한 팀이기도 하고요. 특히 매츠의 구단주는 돈이 아주 많고 잘 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중심에는 단연 0티어 매물인 후안 소토라는 이번 스토브리그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다음 라인으로는 오리올스, 보스턴, 애틀랜타,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컵스, 토론토, 텍사스 정도가 이제 강한 라인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팀일 겁니다. 언급한 팀들은 연고지의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수익 구조도 잘 잡혀있는 팀들이라 장점도 있고 또한 한두 명이 좋은 영입으로 슈퍼팀에 버금가는 팀 구성을 할 수 있는 로스터를 운용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정도 팀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올 시즌 FA 폭풍의 핵심이 어디가 될지 대략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확실한 건 2025 시즌의 메타는 신악의 제국 다저스를 무찔러라 느낌입니다. 과연 이번 스토브리그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빅리그 스토브리그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이제 다음 시간엔 본격적인 유닛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